지금부터 재단법인 피플과 한국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단법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주관하는 2025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기념 안전보건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위험물학회, 주유캠토피아, 법무법인 산하랜스마트,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 복지관이 후원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1993년 태국의 전단가 공장의 화재 사고로 188명이 돌아가신 사고를 96년 유엔과 ILO에서 추모하고자 시작한 것을 계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 추모의 날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202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첫 법정 기념일 행사인 만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부 사회를 맡은 한국안전학회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서용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에 맞게 산재 사망 노동자의 추모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운영. 다음으로 안전보건 컨퍼런스에 귀한 방문을 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 후에는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은 시간 관계상 조금 늦게 참석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최 재단법인 피플 명예이사장 전산업인력공단 송영준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최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주관하신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욱 공동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주관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임영석 공동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행사를 후원해주신 주유캠토피아 박상희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행사를 후원해주신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 복지관 정광엄 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안전공학회 도바시 리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문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매일노동뉴스 강규혁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전신문사 박연홍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전정보 이선자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월간 안전세계 김진철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전 한국복지대학교 장석우
이병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한국안전학회 회장,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백종배 교수님, 교수님도 일정상 추후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전 한국위험문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권형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뒤에 계십니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회장,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이준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안전환경공학과 이근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건설보건학회 카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전찬영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군 안전단장 이원현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 안전협회 회장 예비역 중장 강창구 중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이영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은 산재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희생되신 노동자를 추모하며 산재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산재 예방의 작은이라도 베풀어서 가능합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중에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기념안전보건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님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성 회장님, 안전학회 박달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를 주관해 주시는 미래일단전보건포럼 김태호, 이명섭 공동대표님, 이 컨퍼런스를 후원해 주신 박상인 대표님, 민세홍 회장님, 하산 CLS 주식회사 임천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하여 주실 일본 안전공학회 도바시 리츠 회장님,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은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욱 안전보건정책연구원장님, 연구실장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태극 교수님, 카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님, 켄토피아 박상희 대표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세미컴 김병진 CES원님, 전 삼성 SBS 박원주 장군님, KCC 박종원 팀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함께 해주시는 안전보건 관련자분들 그리고 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상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2025년은 5년이 핵심 단어는 시스템 리셋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가질 게 많습니다. 이제 우선 그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 근로 방식,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경제 비즈니스 패턴을 비롯해서 모두 바꿔집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고립주의라고 합니까? 관제정책 쓰지요. 또 미국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성, 그 다음에 평등성, 그리고 포용수 이런 정책들이 점점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니까 기후 변화 때문인지 아주 작년 우리 3월달에는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굉장히 크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안정한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은 뭘 낳느냐면 사람을 제한하고 연결이 됩니다. 현재 지금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변혁 시대에 이렇게 바꿔지는 시대에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주제도 급속한 변화 시대의 안전보건을 했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문제도 급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리셋이라고 했는데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 시스템으로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급속한 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제시된다고 믿습니다. 이들 대안이 안전보건 정책의 밑그림이 되고 산업계는 물론 우리 안전한 삶에도 대입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있기까지는 뒤에서 묵묵히 행사 준비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하게 소유문 아까 사일복 앞에 서 계십니다만 총무 이사이신 그 서용는 이사님을 비롯해서 지난번 피플 여기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른 일정에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정무석 설립자 겸 전 이사장께서도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분한 기획이사님 그리고 미래인 안전 포럼 운영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획인들과 기획인들 고용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과 안전보건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유튜브로 전개되지 않나 싶은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이영순 이사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공동주최기관인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안전학회 회장 박달재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오후에는 좀 바람이 좀 자주 들리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시고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해서 참 발전이 많이 있겠다. 4월 28일은 이제 산업재해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업체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의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 격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그 슬픔이 이거저거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수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개선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유가족 입장에서 안전을 좀 바라보는 것도 정책이나 기술도 마찬가지로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오늘 공동 개최를 위해서 전체 행사를 총괄해 주신 제다모 피플 이영순 이사님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또한 축사에 주시고 후원해 주신 안전보험공단 김현중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석 회장님,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 2개월뿐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신 미래이렇게안전보험 포럼 김대표 공동대표님, 이명석 공동대표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존 연설을 위해서 일본 안전과학회 우바시 미치회장님, 연세대학교 문현 교수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앞에서 이제 개사할 때 이영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발제죠, 발제 하시는 분들, 다음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과 기술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연구하는 사람, 상업장인 분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과학과 기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몇 년 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관세 전쟁 이런 걸 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시대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변화에서 변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 현장, 노동 환경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변환, 자동화, 새로운 산업 구조이라는 방식의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산업 위험 요소도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 개최된 이 컨퍼런스는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급변한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산업안전 보건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위해 지혜를 함께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전략을 도출해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험, 통찰,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컨퍼런스의 개최 축하를 위해서 귀원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축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축사는 안전보험공단 김현중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현중입니다. 4월 28일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개최되는 안전보건 컨퍼런스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컴플러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님, 손남준 문인사장님, 한국안전학회 박달재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성 부장님, 대한로봇안전단체 총무협회 정혜선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첫 법정 기밀로 지정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를 추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는 매년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산업안전법은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로 형태의 변화, 첨단 기술의 등장,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위험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안전법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찰력 있는 공적화 대안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보건 컨퍼런스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발전 방향과 상상 능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탁월한 집중과 재원이 안전으로 가는 빠른 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군단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보건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임무송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수료받은 임무송입니다. 제가 피플하고 안전학회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슈들을 한 걸음 앞장서서 살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언제나 우리나라 산업 안전을 대정과 헌신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 그리고 회장을 맡으신 이래 우리 안전학회가 눈부시게 발전하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해주고 계신 우리 박달재 교수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마시 교수님은 지난해 안전학회 행사 때도 찾아주신 걸로 기억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지지연설 맡아주신 교수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대구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오늘 오전에도 코엑스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안전협회 구성원들도 그쪽에 첨단 IT 기술 전시하는 걸 좀 보고 배우러 갔다가 급히 대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 사회이고 우리 모험계에서 지적하듯이 산재공화국이라는 운명을 떼려면은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나서 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안전은 규정이나 처벌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 문화 그리고 경영과 일체화된 안전 제일 경영이 자리 잡아야 우리의 일터와 산터가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영을 맡고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도 이러한 시대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사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또 많이 배워서 저희 활동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들께서도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 반갑고 저희 대한산업안전협회도 군과 협력해서 우리 장병들이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정치의 시즌을 맞이해서 개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헌법에 안전 관련 조항이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기본권이 개헌이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뿐만 아니라 조문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예방 중심의 안전경영으로 자리 잡으려면 인센티브 지원책도 좀 더 경영자들이나 현장 노동자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보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과거에 이따가 지금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 같은 것들이 다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영순 이사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계신 안전관리자의 경력관리도 차제에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산업안전감독관과 또 우리 김현정 이사장님이 이끌고 계신 공단 전문가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부와 공단의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전 부분에서 이른바 제3의 거버넌스로 회계의 외부감사 제도와 같이 안전에 있어서도 2년이든 3년에 한 번씩은 좀 외부감사가 안전 외부감사가 제도화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분기마다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보완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우리 일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그런 주장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무쪼록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모든 안전 관계자들이 함께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리라 확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우리 미래통일을 이끌고 계신 우리 임 두 분 공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혜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단법인 핏불과 안전함께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또 여러 행사를 많이 준비해보지만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정말 우리 대표님들, 회장님들, 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영순 이사장님, 박달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축하를 해주신 김현중 이사장님 그리고 또 임무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4월 28일이 산재 노동자의 날이죠. 산재 노동자의 날이 과거에는 일반 기념일이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었어요. 작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정 기념일로 반영이 되면서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오늘 이렇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기념일이 되는 것은 산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고 산재를 줄여야 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면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재 사망자는 그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목표에 도달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 감소 추세가 완만한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가 아직도 영국과 비교해 보면 6배 이상 높은데 선진국 수준의 산업재해 달성,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면 이제는 안전과 보건이 잘 결합이 되어서 안전 보건을 통해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안전만 조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보면 안전 보건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 보건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또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에 안전이 깃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안전보건을 추진하는데 안전보건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산재 사망을 줄일 수 있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죠. 우리 현장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말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한보총에서도 안전과 보건을 함께 아울러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한보총은 2020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2023년에 무용노동부의 사단법인으로 기능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에 73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전체 회원수도 80만 명이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안전보건 분야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치니까 개별 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정책 개발이라든지 안전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저희 한보총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한보총이 이제 노사 민정,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함께 이끌어가는 전문가 단체, 민간 단체의 거버넌스의 핵심 역할이 되어서 앞으로 안전보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피플과 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한보총이 함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보총도 피플과 안전함께 그리고 또 산업재해가 예방되는 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저희 한보총도 열심히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GDP 같은 거 보시면은 엄청 이렇게 빨리 발전한 익스포넨셜 커브 많이 보셨죠. 모든 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통계 때 지난 20년간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은 빨간 게 이제 사고 사망 만인율 거의 70%가 20년 동안 감소됐고요. 제가 30년간 일해서 30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앞에 통계치조차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말 그 후진국 상태의 안전관리 시대에서 지금 아직 여기 미흡하죠,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렇게 70%까지 떨어뜨린 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이영순 교수님, 박옥 교수님 정말 전설 같은 분들 이렇게 일들을 다 하셔가지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 제가 관련된 거 이제 구미 불산 사고 이제 이게 12년에 났죠, 2012년. 그해 이제 위험물 학회도 만들고 우리나라 중대 화학 사고 대한 전체 우리나라 조직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후로 법도 많이 바꾸고 그 사이에 뭐 화관법, 화평법, 최근 2012년이죠, 중대재해처벌법.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임무성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 뭘 앞으로 더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자료를 좀 빌려왔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앞에서도 보시면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단계, 뭐 아현동 폭발 사고 나니까 가스안전공사 만들고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만들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소잃고 외양가 못 치던 시절, 그건 우리가 이제 넘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단계들 뭐 여러분들 이론 잘 아시잖아요. 이미 그런 단계 다 지났고, 안전을 이제 컬처를 바꿔야 된다. 이제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제 컬처도 문화도 이제 많이 바꿨죠. 이거 앞으로 좀 미흡해요. 아직도 좀 계속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제 그 요새 이제 또 하루가 자고 나면 요새 챗GPT 얼마나 빨라집니까? 이런 발전된 이런 새로운 신기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면 우리 이제 재단법인 피플에서 작년 한 해에도 벌써 여러 차례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컨퍼런스를 하고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모으고 같이 일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현재 5년, 10년이 아니고 한 20년, 30년 한번 바라보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가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일이 진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런 저 군에서 오신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학원과 교수인데 그 인공지능 책도 내긴 했는데 벌써 나이가 가지고 이제 다시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올 1월에 CES에 가봤어요. 이제 안 가보신 분들 꼭 한 번씩 가보세요. 뭐 전공에 관계없이 원래는 이게 전자박람회인데 가장 그 새로운 첨단 기술이 여기 다 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얼마나 크냐면 우리 코엑스보다 훨씬 큰데 우리 서대문구만큼 커요. 그 전시장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많은 호텔에 나눠서 또 해요. 부족해서. 이걸 이제 저는 서대문구하고 이 강남구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강남구 사이즈만큼 이 CES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첫 주에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정말 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불을 좀 끄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도 좀 치워주시겠어요? 저보다 이제 뒤에 분들이 또 잘 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셀카 찍은 거고, 이제 CES가 여기만 끄세요. 뒤에는 켜도 되니까 여기. 여기 보시면 CES에서 발표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자제품뿐만 아니고 이런 최첨단 제품들이 들었고, 올해의 그 주제는 다이브인이에요. 작년은 올온입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모든 거. 그래서 작년에는 그 어떤 특별한 제품보다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많았는데, 올해는 하나 잡아서 깊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꼬박 하루에 2만 보씩 걸어가면서 봤던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원래 말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젠슨황 보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 나훈아 발표는 훨씬 사람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체육관이 이게 10,000명 이렇게 보이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젠슨황 이야기를 들어보면 AI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퍼셉션 시대에서 지금 제너러티브까지 와 있고, 올해는 이제 에이전트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올해는 그 비서, AI가 이제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 비서인데 굉장히 요새 잘 나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고, 앞으로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로만 했는데
로봇 같은 거라든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AI로 바뀐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들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퀀텀 뭐 가격 떨어진다, 주식 왕창 되게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언론에서 이야기한 뉘앙스가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AI 시대지만 앞으로 이제 퀀텀 시대로 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생긴 지 한 1년 됐어요. 스피어라고 라스베가스 새로 생겼는데 밖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내부 공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그表연장이 이렇게 크게 해서 24시간 이제 이런 돌아다니고 라스베가스 예전에 가신 분 못 보셨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가서 구경하시고 이건 내부예요. 아까는 외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3차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사람이 이렇게 작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델타 100주년 기념식인데 이제 CEO들이 여기 이제 직접 나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남북한 뭐 이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주식이 한국 주식이 뭐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 여기 한국 CEO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타나 이렇게 10,000명씩 놓고 하려면은 이게 CEO가 발표하지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델타 같은 경우는 CEO가 나오면 그 옆에 이제 우버하고 우버이츠 사장 같이 나와가지고 올해부터 델타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뭐 델타 포인트 하면 우리가 다 마일리지 올려주겠다. 또 뭐 저 유튜브 사장 와가지고 프리미엄급으로 델타 비행기 안에서 다 유튜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서로 회사들끼리 회장들끼리 여기 나와서 세일즈하는 그런 장소인데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안 나오셨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볼보 회장이에요. 그러면 볼보가 나와서 발표를 하면 스웨덴 산업부 장관이 와가지고 또 보조 발언을 해요. 우리 장관도 좀 와서 좀 그런 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인데 V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여줘.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가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은 전공하고 관계없습니다. 꼭 한번 내년 1월에 가시고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표 사셔야 돼요. 내년에 표 없어요. 엄청 비싸게 주고 갑니다. 그냥 이거 보면 이렇게 볼보 회장이고요. 시간이 일본도 파나소닉 회장님도 오셔가지고 직접 발표를 해요. 저는 파나소닉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통역 때문에 별로 예전에 참 많이 이렇게 줄어든 줄 알았는데 북미 지역의 배터리를 가장 많이 봅니다. 파나소닉.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가서. 얼마나 선전이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15만 명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모임일 겁니다. 함께 그래서 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우리도 부스 굉장히 커요. 한국도 많이 갔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았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중국 와요. 라스베가스는 중국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왔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제가 그냥 본 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진이라서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이거 한 2배 높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로그램. 옛날에는 홀로그램이 참 조잡하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만큼 큰 홀로그램이 이거 하나가 심장이에요. 사람 심장. 그 심장에 피가 이렇게 흐르고 이런 거 3차원으로 다 볼 수가 있어. 교육적으로 여러분들 안전 지금
우리 다 교육을 바꾸잖아. VR, AR 하는데 이 VR, AR은 무거운 안경 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홀로그램은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교육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이거 홀로그램인데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진짜 사람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이 좀 속도가 늦어서 좀 어려운데 조금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서 강의하면 여기는 홀로그램 넣고 안경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3차원으로 지금 보이는 게 옛날에 다 생각했는데 요번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오니까 그 차이예요. CES 가는 게. 생각으로는 우리 다 TV에 옛날에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근골격계 우리 많이 하시죠.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우리나라 회사예요. 일반인한테는 한 32만 원에 판대. 근데 해보니까 이게 걷는데 한 30% 이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산에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이 보행복이가 무릎을 잡아서 적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행복이 적어야 얘가 그다음에 이거는 달리기 이걸 차고 있으면 달리기를 이렇게 빨리 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기 100m 몇 초에 뛰세요? 그냥 거기 일반인들 11초에 뛸 수 있어요. 11초 100m. 지금 저거 차고 하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아마 지금 많이 연구하실 거예요. 네. 그 일반인이 그냥 100m 11초 뛴다니까 멀쩡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연구하는 게 올림픽 기록 깨는 거예요. 9초 100m.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저기에 이제 그 배터리 기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 쉐어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이거 저기 트레이드밀 운동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으로 해서 들고 다닐 때 그냥 딱 접어가지고 그냥 침대 밑에 밀어넣고 뭐 하여간 이건 뭐 그런 거고요. 이거는 귀에다 꼽으면 귀 안에가 다 보이고 뭐 하여간 이거는 우리과 교수인데 이제 스타킹이나 뭐 이런 거 바지 이런 거 입으면은 이 에너지 하비스팅 해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모아요. 우리 걸으면서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여기 딱 한쪽에 입술에다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해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피곤하면 젖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 한 10%인가 줄어들준대요. 그래서 내가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옷만 입고 있으면 피로 회복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무슨 세일즈 하는 것 같아요. 연세대 학원가에 오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접혀지는 거 보이시죠? TV가 이렇게 접혀져요. 굉장히 몰입감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그렸다 찍었다. 핸드폰 눈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뭐 전 세계 제일 큰 농업하는 거, 이건 잠잘 때 쓰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손빨래도 우리나라 건데 그냥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손빨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배터리도 그냥 딱 뽕으로 나오게 이게 포스터기 같이. Wait 2 seconds. You pull it out, 이렇게 되면 and this 배터리가 iPhone 충전이 다 15 Pro 되는. has 70% power.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뉴욕 JFK 공항에서 나가다 공항까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래요. 뒤쪽에 가서 보면 뒤로 좀 확 밀 수 있어요. What you're seeing here is the first demonstration we've seen from X-Pan Aero 시간이 워낙 없어. outside of China.
The car features 자, 그냥 camera,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Need help picking up your socks? Chinese consumer goods firm Roborock introduced an advanced robot vacuum cleaner featuring a mechanical robotic arm called Omni at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한다는 거고. 아, 이거는 뭐 안경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눈으로 본 걸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벌써 30분이네. 눈으로 본 걸 보여드린 거고 펌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연구재단에서 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를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을 했었어요. 본부장은 그때 이제 제가 다 했던 걸 경험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이제 싱글레러티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로봇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우리 뇌는 이제 AI로 바뀌고 이게 2045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손금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조금 더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로봇가 지금 이거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거는 진짜는 아닌데 이거 지금 비아드에서 지금 10,000불에 팔겠다고. 10,000불이면 한 1,500만 원 하죠. 돈 있는 사람은 사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한다고 그래. 1,500만 원. 그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거 휴머노이드 만들잖아요. 지금 올해는 테슬라 안에 공장에서 쓰고 내년부터는 상용화하고 후내년에는 10,000대가를 판대요. 그러면 그 노동자를 10,000명이면 우리가 8시간씩 일하면 이거는 24시간이라니까 3만 대를 파는 거예요. 3만 명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골격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려운 거는 다 이거 시키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먼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3년, 5년 내의 이야기예요. 이게 휴머노이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테슬라 가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오늘 아침에 이제 친구가 보내준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기 쿠팡 가면 지금 당장 살 수 있어요. 근처에 일창 되게 하는 건데 예전보다 많이 개선이 돼갖고 지금 깨끗하게 지금 80불 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청소해주고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대전에 가서 연구재단에 혼자 일할 때 빨래까지는 어떻게 세탁기에서 해주는데 걔는 이게 또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휴머노이드가 빨래도 해주지 청소도 해주지 뭐 다 해줘요. 웬만한 거 휴머노이드가 요거는 한 5년, 10년? 10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냐 20년은 뭐 확실하고 그 사이에 요런 청소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지금 어차피 다 이제 큰 대세는 인공지능도 LLM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게 큰 대기업 독식할 거고 이런 조그만 소형도 휴머노이드가 다 독식하겠지만 시간이 이제 5년, 10년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찾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돈 벌고 손 털어야 돼요. 미래로 갈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지금 약 하나에 50억짜리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은 그게 그 뇌세포 관련된 건데 하여간 살고 못 먹으면 죽어요. 근데 미래로 갈수록 이런 기분 차이가 커집니다. 그리고 뭐 군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로봇가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미래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뭐 하려고 싶은 퀀텀이 이제 앞으로 오고 이거 이제 퀀텀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제 컴퓨팅만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전 세계에 그 퀀텀 컴퓨터를 갖고 있는 대학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연세대학교가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퀀텀 컴퓨터 IBM 거 127 퀀텀 발치 있는데
그게 이제 퀀텀 컴퓨터고, 그 다음에 퀀텀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정말 그 빛보다 더 빠른 이론에 의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센싱. 이게 이제 거의 절대 온도 0도이기 때문에 그 측정이 아주 자그마한 변화만 있어도 측정이 가능해요. 그동안 측정 못했던 것들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두 회사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하나는 이 뇌를 찍는 회사, 지금 있는 CT, MRI가 훨씬 더 레졸루션이 좋은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적층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쌓고 있는데 만들기는 하는데 이거를 측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퀀텀이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만 있고 되냐 안 되냐 싸움이 있었지만, 그때 타이틀인 거예요. 퀀텀이 이게 퀀텀은 왔어요. 피저블 해요. 이게 이제 언제 제대로 되고 이게 상용화되는지, 이게 퀀텀이 되면 세상이 진짜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앞으로 이거 이제 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 다행히.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센서가 이제 어떤, 아마 센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전 쪽에 특히 있을 텐데.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서는 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각각 또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미래 안전은 뭐가 있니 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한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네, 다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빨리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고, 이제 로봇이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있다고 여기다가 주식 투자할 거예요.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니까. 근데 이제 결국 미래는 이 퀀텀 세상이 되면 정말 미래는 완전히 바뀝니다.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게 퀀텀 컴퓨터가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못 푸는 거를 풀어요. 완전히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바뀌는 세상에 저는 이 책을 한번 보시라고 권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모든 게 다 바뀌니까 그러면 안 바뀌는 게 뭐냐. 차라리 그걸 좀 공부를 해가지고 좀 내가 좀 더 좀 알고자 해서, 이제 우리 세이프티 관련해서 여기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제일 그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사망률 줄여가지고 지금 뭐 이 정도면 됐겠지,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예요. 일할 때는 계속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법적으로 된 그 첫 번째 그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에 제가 먼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안전공학회 도바시 리츠 회장님의 기조연설을 읽겠습니다. 기조연설 주제는 The Safety Management Issues Due to Recent Social Changes and Prospects for the Countermeasures와 관련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도바시 리츠 회장님은 일본 화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 도쿄 이과대학 국제화재과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통역은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김우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皆様こんにちは、東京理科大学の土橋律で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도바시 리츠입니다. 本日はこのような場に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ういう、安全のための、討論会のようなことであることは非常に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日本で同じようなことがあるかどうかちょっと調べてみますと、 일본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このように、産業災害での、被災者の、慰霊式というものが、厚生労働省によって行われているようです。 일본에서도요, 그 산업재해 순직자 위령회라는 게 후생노동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ただ本当にセレモニーだけで、
まあ、こういう討論会的なことはやっていないので、やはり韓国の方がそういった意味では非常に有意義なことをやっ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근데 이거는 그냥 세레머니만 하고요. 이런 그 토론회 같은 이런 발표회는 하지 않고 있어서 한국이 좀 더 발전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まあ、あと各会社ではこういう安全週間というものを7月にぐらいにやっていると、まあ、会社ごとにいろいろな活動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す。 각 회사에서는 전국 안전 주간이라고 해서 그 7월 초에 각 회사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今日のお話ですが、まあ、最近の、社会の変化、それの影響ということで、まあ、自然災害、それから、まあ、サステナビリティ対応のための問題、それから新しいテクノロジーの、対応、そういった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최근 사회 변화에 의해서 자연재해 그리고 지속 가능성 대응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신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あ、自然災害については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な、地震とか、まあ林野火災とかいうところの話。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진이라든지 그다음 산불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サステナビリティ、つまりまあ環境問題については、まあオゾン層破壊による、まあ物質の変更とそういった話を例としてあります。 그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환경 보호에 관련해서는 그 오존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まあ新しいテクノロジー、まあ今のイル先生にもありましたが AI とか DX そういったものを入れていくという話になります。 그리고 신기술은 뭐 좀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AI라든지 DX 이런 등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自然災害の話ですけども、まず日本では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まあ、大きな地震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자연재해는 그 일본의 최근 이런 지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ちょっとちっちゃくて見にくいですが、まあ、約100年ぐらい前です。1923年に、まあ、東京の近くで、大きな地震がありました。 1923년에는 그 관동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この時はまあ非常に大きな火災があって、44万戸が焼けて、14万人が亡くなるという非常に大きな災害でした。 이때 굉장히 큰 재해가 있어가지고요. 44 정도의 집이 탔고요. 44만. 그리고 14만 명 정도가 죽는 그런 재해가 있었습니다. それ以降も日本はたくさん、地震はあるんですが、まあ、そんなに大きな、災害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지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큰 이렇게 재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1995年に起きた、まあ、関西で起きた阪神・淡路大震災というものがあって、ここでは非常にたくさん家が潰れまして、6000人以上が亡くなるという非常に大きな災害になっております。 그런데 1995년에 그 한신 대지진으로 인해서 6천 건의 그 건물이 무너지고 6천 명 정도의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さらに2011年には東日本大震災というものが起きて、これはまあマグニチュード9という非常に大きな地震でした。 그리고 2011년에는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지진이었는데요. ここでは非常に大きな津波が起きまして、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2万人以上が死んでしまうという大変大きな災害になっております。 그때 큰 그 쓰나미가 있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さらに昨年の1月1日にも能登半島で地震が起きて、まあ、500人以上亡くなるという地震が起きております。 그리고 작년에는 그 노토 한토라는 곳에서 7.6의 지진이 있어서 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まあ、そういった意味で非常に地震というのは日本としては大きな問題というふうに捉えております。 일본에서는 이런 것처럼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これはまあ東日本大震災の津波の様子です。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의 모습입니다. 一応こう防波堤があったんですが、それを乗り越えるような大きな津波が来ています。 보시다시피 원래는 방어막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続いてまあ集中豪雨ですね、ヘビーレイン。 그리고 자연재해로서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これは、1時間に50ミリ以上の大雨が降った回数ですね、1年間の回数です。このようにだんだん上が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이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건수인데 그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これも、最近の気候変動の影響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이거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次に、林野火災ですね。 그리고 그 산불 발생입니다. これは今年起きた大船渡というところでの、林野火災の写真です。 이거는 올해 일어난 오후나도에서 일어난 그 산불 화재의 모습입니다. 林野火災は非常に世界で問題になっていて、韓国でもかなり大きなものが発生したと伺っております。 그 산불 화재는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これは、1年間の発生回数とそれからこの赤い線が、1年間での燃えた焼失面積になっています。 이게 1년에 발생하는 건수고 그 다음에 그 빨간 그래프는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日本では最近では、年間600ヘクタールぐらい、なので、例えばアメリカのカリフォルニアの火災とかと比べて、日本はそんなに問題に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これまで考えられていました。 근데 이게 뭐 미국에 비하면 면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식의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ところが今年になってですね、先ほどの写真の、大船渡の火災では、2900ヘクタール、その後岡山、今治で、これだけ燃えてまして全部足して、4000ヘクタールぐらいですから、この600に比べて、この3つの火災だけでその数倍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런데 2020 올해 돼서요, 이 세 가지의 굉장히 큰 산불 화재가 있었고 이걸 다 합치면 약 4,000 헥타르 정도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일어났던 6배보다 굉장히 많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これまでは林野が燃えるだけだったんですが、いわゆる WUI というワイルドランドアーバンインターフェースということで、林野だけではなくて、都市部、家も燃えてしまうと、そういうことも起きております。 예전처럼 그냥 임야만 타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있는 집들도 타는 그런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非常に最近の話ですが、これ日本では大きな問題として捉えられております。 굉장히 최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さて、じゃあどうやって、リスクを減らすかということを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럼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リスクというのはご存知のように、発生可能性と、起きた時の影響の大きさ。 그 위험이라는 건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ただ、自然災害の場合はその発生可能性を減らす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です。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건 발생 가능성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ですので影響の大きさをいかに減らすか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で、今特に政府とかも含めてやっている問題としては、こういった、自然災害というものを、ある程度予測をして、ハザードマップを作るということが、やられております。 그래서 정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이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하자드 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でこういったハザードマップを用いて、自分の住んでいる地域では、地震の危険がどのくらいだとか津波が起こりやすいとか、そういうことを知って、いかに影響を小さくするかというそういう備えをするということを行っております。 그래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관련해서 하자드 맵을 보면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エマージェンシーアラートというようなものも導入されていて、例えば地震であれば、地震は発生の予測は不可能なんですけども、日本中にたくさん地震計を置きまして、大きな地震が起きたらばすぐに知らせると。で地震が伝わるのには時間がかかりますから、それより早く地震の発生を知らせると。それによって例えば新幹線、電車を止め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ております。 그 보시는 것처럼 긴급 경보 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있는 데까지 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바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신칸센을 갑자기 정지를 시킨다든지 달리고 있던 것들을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ハザードマップだけではなくて防災マップというものがあって、これは大きな災害が起きたときに、どこに避難すればいいかとか、どこに対応する
機材が置いて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を、示した地図とこれも、使われております。그 하자드 맵 말고도요, 그 피난을 위한 그런 맵들도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これは、ハザードマップの、例になります。 이게 하자드 맵의 예입니다. こうある地域ですけども、洪水の、危険性とか津波の危険性とかそういうものを色分けして示しております。 어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뭐 홍수라든지 그리고 쓰나미가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これ日本の国土交通省が、こういうものを作って、配布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林野火災についてですが、非常に今年になって急激に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今のところ非常に乾燥した天気とか、強い風と、こういうもの、これは多分、気候変動によるものだと考えられていますけれども、この辺が一つの引き金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그리고 산불에 대한 거는요, 특히 2025년 올해가 돼서 산불이 굉장히 일본에서 급증을 하고 있고, 이거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하든지 그런 강풍 조건에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で、その対策としてはまだ検討中ではありますが、一つには、火災でありまして、その火災の始まりというものは、人為的な、火の不始末というものがほとんどです。ですので、ポッシビリティ自体も、発生可能性自体も、そういう、外で、そういう、風の強い日には火を使わないようにとかそういうことをすることで発生可能性を落とせ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ています。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그런 건조한 날에는 이렇게 불을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その林野火災のハザードマップとかですね。あともう一つはまだ研究中ですけども、もし起きた時に風向きとかそういうものを計算して、林野火災がどちらに広がるかとそれを予測して、避難とか、いろんな対策をするということも今検討中です。 그리고 그 산불 하자드 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은 확산 예측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그거를 도입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ナーテックと呼ばれる、自然災害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産業災害というものも問題視されています。 그 나텍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연재해로 인한 기술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実際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で、いろいろなこのナーテックと呼ばれるものが起きています。 2021년에 동일본 대진 때 그런 나텍이라고 하는 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ちょっと今日は、その中で、原子力発電所の事故、それから、ケミカルプラントの事故というものを、簡単に紹介します。 오늘 그 중에서는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원전 사고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학 플랜트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で、そういう自然災害に対しても、工場とかでもそういう対策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例えば、津波の、予測高さみたいなものがあるんで、それに応じて、海の近くの工場は対策を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法律で決められています。 네,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쓰나미가 왔을 때 몇 미터 정도가 올 때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하지는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はい、でこのナーテックの例として、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です。これは、これが日本でここが震源地、それでマグニチュードは 9.0 という非常に大きな地震です。 나텍에 대한 예인데요. 알다시피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特にこの時、この海のところで起きてますので非常に大きな津波が起きていまして、最大高さが20メートルを超えるような非常に激しい火災が起きています。津波が発生しています。 이때 그 바다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20m 정도, 최대 20m 정도가 되는 쓰나미가 발생했었습니다. まず、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事故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입니다.
地震の時、震度、この場所では震度6強、6プラス、でしたが、原子炉は自動的にシャットダウンして、問題なく止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 원전 처음 일어났을 때는 그 원전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진도 6 정도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 반응기들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ところが、40分ぐらいしたところで、大きな津波がやってきました。津波の高さは14メーターぐらいありまして、予測したのが10メーターぐらいだったので、それを超え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지나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쓰나미가 오고 있었는데 한 14에서 15m 정도가 왔습니다. 예상은 한 10m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で津波は、非常電源設備を、ダメにしてしまったために、電気が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そのために、原子炉を冷やす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쓰나미로 인해서 그 비상 전원이 상실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냉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それによって3つの、原子炉が、メルトダウンを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と、水素の爆発というものも起きてしまって、これはチェルノブイリ以来の非常に大きな原子炉事故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노심용해 및 수소 폭발이 발생했고 이거는 체르노빌 이후의 최대 원전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この事故の影響で非常に放射性物質で汚染されてしまったために、例えば、事故のすぐ後ですね、これが半径20メートルの円ですけども、このくらいの範囲が、人が入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 이후로 방사능의 영향으로 저게 원이 한 20m 정도가, 2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今でもまだ入れないところがあって、2023年の絵ですけども、この範囲は、帰宅することが、家に帰ることが困難な地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지금도 비슷해서요. 예를 들면 2023년의 경우를 보면 저기 색깔 표시된 부분은 아직도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あともう一つは、原子炉が、温度が高くなってしまったために、原子力の燃料を、カバーしている、ジルコニウムが水と反応して水素を発生し、それが溜まって爆発事故が起きてしまいました。 그 공기와 수소가 어떻게 혼합이 됐냐면은 지금 보시는 그 케미컬 리액션으로 해가지고 수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これが事故の時の写真に 이게 なります。 사고 때 사진입니다. で、この原子炉を持っている、東京電力、は、このアクシデントにつきましては、津波の高さが10メーターを予測して対策がしたんですが、それを超え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想定外のことが起き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 사고 원인과 분석에 대해서 할 때는 그 도쿄전력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가 10m를 쓰나미를 예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상할 수 없는 걸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ただしこういった津波のリスクとか水素の爆発のリスクというのは、実は、それ以前からもある程度言われていましたので、この辺にちゃんと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問題です。 하지만 이러한 쓰나미라든지 수소 폭발의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事故が起きた後のその、エマージェンシープランというのはいろいろあったんですが、あまりこれが上手に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問題です。 그리고 그 비상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비상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で続いて、今度は、工場ですね、化学工場、の、事故です。これが日本の絵ですけども、こういう範囲で、3000件以上の、化学工場の災害が起きております。 이게 그 일본의 그 화학 그 사고 관련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지도가 일부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한 3,000건 정도의 그때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特にこの千葉県の市原市というところの、石油プラントで起きた、このブレビーと呼ばれる、大きな、火の玉が上がるような現象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な災害でした。 그리고 그 치바에 있는 이치하라 그 정유소 거기에서 블레베라는 게 발생했었습니다. ここではこういう中に、LPG が入っていました。
그 안에는 LPG가 들어 있었습니다. 地震のためにこれが、倒れ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も、よくよく調べてみると、ここの中に LPG ではなくて、ちょうど、定期検査のために、水を入れていました。で水は、もともと入っている LPG のブタンよりも 1.7 倍重か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日だけ、非常に重い状態でした。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쓰러졌는데요. 원래는 그 LPG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검사 때문에 그게 아닌 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놨기 때문에 물이 LPG보다 훨씬 1.7배 무겁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タンクには水しか入ってなかったんですが、これが、倒れてしまったことによって、LPG が入っている配管を壊してしまって大量に LPG が漏れてしまいました。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저게 무너지면서 그 LPG 그 파이프라인을 건드려서 그 LPG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それによって漏れた LPG に火がついて、このようにタンクが火にあぶられる状態になって、その結果ブレビーというのが発生しています。 그래서 LPG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 누출이 되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블레벨을 통해서 굉장히 큰 파이어볼이 형성됐습니다. ブレビーというのはボイリングリピートエクスパンディングベイパーエクスプロージョンというものです。 블레베라고 하는 건 지금 써 있는 거입니다. まず、先ほどのようにタンクが、加熱されてしまうと、中の圧力が上がるとともに、この、金属の容器の、強度が落ち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それが破裂してしまいます。 블레베 메커니즘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가열이 됨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압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저기 탱크가 균열이 일어나서 파열되는 현상입니다. 非常に高圧になったところで、壊れてしまうので一気に中の LPG が蒸発してしまって、それに火がついて大きなファイアボールになっています。 그 굉장히 고압이 된 상태에서 파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누출이 되고 증기가 되어지고 거기에 화염이 돼서 큰 파이어볼이 형성이 됩니다. この事故では、1年に1回だけやる点検で水が入っていたために重か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ように非常に確率の低いことが起きたということがまずですね、一つの問題点です。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 검사하는 그 기간 때 일어나서 그 굉장히 무거운 물을 넣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준비하고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で、実は緊急時に元バルブを閉める自動的に閉める装置がついていたんですが、それをたまたま動かないようにしていたと、これ実はイリーガルな状況だったんですが、これも被害を大きく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 그 긴급 안전 밸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ということで、こういった、事故を経験しまして、非常に、可能性の低い、そういう可能性は低いけども起きた結果は大きいと、そういうことが起きておりますので、こういうことにもしっかりと、目配せ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教訓です。 블레베 사고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확률이 낮지만 한번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で、非常にプロビリティが低いので、リスクはそんなに大きくなら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リスクだけの検討ではなくて、決定論的なアプローチという、初めからエマージェンシープランを作るような、そういうことも必要だということも言われております。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낮다고 해서 그게 낮은 게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때 이머전시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れから環境問題のサステナビリティの事故というものの例を紹介します。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で、ここでは、一つはオゾン層破壊物質であるCFC と、クロロフルオロハイドロカーボンと、これは冷媒とか、スプレーの噴射剤に使われているんですが、これが環境問題で使えなくなって、可燃性の LPG とか DME ということに変えられています。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존층 파괴 때문에 쓰고 있는 CFC를 쓰지 못하고 그걸 대신해서 LPG랑 DME를 쓰게 된 이런 가연성 물질을 쓰게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やはり最近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ので、特に水素を使うとか、いろんなバッテリーを使うとかいうことで、そういったリスクも増えています。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뭐 수소라든지 배터리를 새롭게 사용하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で、この CFC を可燃性のもので置き換えたことによる事故というので大きなものが2件起きています。 예를 들면 그 CFC를 LPG나 DME로 바꿔서 일어난 사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いずれもスプレーの処理をするために中身を抜いたんですけども、これまではスプレー缶の中の CFC は燃えなかったんですが、DME だとか LPG だったために可燃性の物質がたくさん出てく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 스프레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제거할 때 그 안에 있는 게 가연성 물질이다 보니까 DM이라든지 LPG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것들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폭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で可燃性のガスが漏れたために、結果的に爆発が起きて、大きな被害が発生してしまいました。 결과적으로 가연성 그런 그 가스 때문에 이러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環境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物質を変えたんですが、こういった、爆発のリスクが増えたという例になります。 환경 문제를 위해서 물질을 바꿨는데 오히려 폭발 관련한 다른 안전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このように環境問題とか、新しいエネルギーの問題、こういうものを、解決すると、そのために、対抗リスクと呼ばれる、新たなリスクが生じ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これと、安全を取るということが、トレードオフ的な関係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예를 들면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안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트레이드 오프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日本の経済産業省が出している、プランの中でも、やはり、必ず、安全を確保した上で進め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書かれております。 일본 경제산업청에서는 그 안전, 그러니까 에너지 플랜 중에서도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써 있습니다. それから最後にニューテクノロジー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DX とか AI とか、いろいろ出てきております。 마지막으로 신기술에 관해서는 DX라든지 AI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一つにはこういったテクノロジーは、安全を、改善するためにも役に立ちます。 예를 들면 이러한 기술들은 안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これは自動車、トラックにつけた、自動ブレーキですね。それの効果です。このように、つけていない自動車に比べてつけている自動車は、追突事故の発生率が3分の1に減っております。 이거는 자동차에 있는 그 세이프티 그 기술인데요. 그 센싱 기술을 넣음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정도의 그 충돌 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で装着率も増えつつあるんですが、実際大きなトラックに対しては日本の法律で、自動ブレーキを必ずつけて、で産業災害を減らすという取り組みが行われております。 그 지금 보신 것처럼 그거를 부착하는 그러한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큰 트럭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그걸 무조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それからDX とか使った場合、AI とか使った場合ですね、このコントロールが本当に問題なくいくのかどうかということはまだ疑わしいところがあります。 그리고 AI 관련해서 뭐 컨트롤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에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많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それからデジタル技術というのは、ノイズに弱いとか、サイバーアタックを受けやすいとか、こういったことも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리고 이런 디지털이나 AI 기술은 뭐 예를 들면 노이즈에 아직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리고 해커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で将来に向けてということで、日本の場合非常に、自然災害、地震をはじめとしてそういったものが、問題となっております。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자연재해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で自然災害は発生確率は減らすのは困難ですが、起きた時の、影響を減らすといった観点で対策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자연재해는 발생 가능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일까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고 계속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それからナーテックと呼ばれる、自然災害によって引き起こされる、産業災害にも目配りする必要があります。 나텍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あとその環境問題、これは必ず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問題ですけども、同時にその対抗リスクが生まれます。それを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は考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동반하는 새로운 위험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あとAI、DX という新しいテクノロジー、こういったものは、安全に対しても有用な面もありますけども、まだ、いろいろと安全に対しての検討は必要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새로운 AI라든지 DX 이런 기술들은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った意味でも今日のような討論会のようなことをやって、安全に関する、意見交換、情報交換をす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오늘처럼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発表は以上でござい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